네,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내용은 롬복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롬복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최근에 좀 뭐 스타트업이나 웬만한 IT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 같은 걸 들으면은 항상 롬복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롬복을 사용하고 있고요. 롬복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로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 클래스에 이제 수많은 멤버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직접 개발자들이 수동으로 게터 세터를 생성했었는데 롬복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걸 별도 사용하지 않고 어노테이션만 선언을 해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토스트링이나 뭐 해시코드, 이퀄 같은 메서드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들의 개발 생산성이나 소스 코드에 대한 가독성을 많이 향상시켜 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장점이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단점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좀 내부 동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스프링 JPA를 사용할 경우에 문복을 쓸 경우 이게 이제 투 스트링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밑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뭐 롬복과 일반 자바 코드 차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반 코드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멤버 변수가 수정되면은 각 멤버 변수에 대한 데이터 세터를 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toString이라는 뭐 메소드도 직접 생성해 줘야 됩니다. 롬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 단위 레벨에 게터 세터 toString을 선언해 주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디컴파일을 해보면은 다 이러한 부분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롬복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뭐 롬복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뭐 개념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뭐 프로젝트에 이제 롬복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시면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부분들은 뭐 인텔리제나 이클립스에서 롬복을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노테이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이제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자주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가져왔는데 보통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골뱅이 데이터만 써줘도 세터, 게터, 뭐 토스트링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고 뭐 게터 세트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게터 세트만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JPA를 사용할 경우에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작성해 놨는데 네, 토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방향 연관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도메인 클래스가 있고 B라는 도메인 클래스 만들었을 때 A라는 도메인 클래스에서 뭐 toString을 이제 참조했을 경우에 약간 서로 참조하는 상태가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좀 제가 예시를 적어 왔으면 좋았는데 좀 예시를 적진 않았고요. 그래서 toString을 호출하게 되면은 무한 순환 참조. 이제 서로가 객체가 얘가 주겠지, 자원을 넘겨주겠지, B 같은 경우에도 A가 자원을 주겠지라고 해서 서로 대기하는 상태가 이제 나와요. 스레드에서 발생하는 뭐 이런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뭐 exclude B 이런 걸 선언해 주면은 토스팅을 항목에서 뭐 제외를 시킨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B 클래스 B 객체에 대한 B 객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B 클래스에 대한 뭐 토스팅 항목을 제외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발자분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음복 쓰면은 별로 안 좋다라는 약간 의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는 아시면은 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예로 드리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를 5년, 6년 하다 보면은 이 도메인 클래스의 멤버 변수 개수가 막 60개까지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일일이 또 이걸 찾아서 뭐 게트 세터 선언을 해주고 또 60개다 보니까 가독성도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네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영문이다 그러면은 네임 EN이라는 걸 또 쓰고 또 이걸 다른 사람이 또 담당하게 되면은 이게 있는지 몰라요. 그럼 뭐 네임 EN E 뭐 이렇게 계속 중복돼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롬복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가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고
유저 보스에서 더 많이 편안하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원복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